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기술이 단숨에 해결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갑자기 국경에서 물러나고 그들의 침공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막지 못한 러시아를 한국이 막아낸 그 놀라운 현장, 그리고 유럽 안보 지형을 뒤흔든 한국 기술의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오늘은 그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어 있었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나토 동부 전선 방어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안에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독일 국방부 소속 전략 분석관 알렉스 슐츠입니다. 지난 15년간 나토의 방어 전략을 연구해왔고 특히 발트해 지역의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죠. 회의장 안에서 일본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도입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과연 러시아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력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대응 아닙니까? 더구나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본 전문가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장이 술렁였죠. 주변 참가자들의 표정에서도 의구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죠.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을 간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제공한 크랍 자주포는 K9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죠. 이어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기갑부대를 앞세워 빠르게 진격했을 때 크랍 자주포가 보여준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K9이 가진 나토 표준 호환성과 우수한 기동성을 강조했습니다. 무기의 가치는 종이 위의 수치가 아닌 실전에서 증명됩니다. 전쟁터에서 쓸 수 없는 무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질적 가치가 없죠. 한국은 분단 이후 70년간 실전을 대비해 무기를 발전시켜왔고 그 무기들은 현재 유럽 전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죠. 일본 전문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는 이어졌고 에스토니아의 K9 도입이 나토 동부 방어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죠. 방어 전략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에게 공격 시도 자체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죠. K9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영국 대표가 다가왔죠. 분석이 항상 예리하신데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나토 내에서도 한국 방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죠.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패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탈린의 에스토니아 국방부 건물은 외관상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탈린의 중세 성벽은 과거 이 작은 나라가 수많은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던 역사의 증인이었죠.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에스토니아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회의 이후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부의 초청으로 탈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토의 방어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에스토니아의 방위력 증강 계획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회의실에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3가지 제안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미국, 독일, 프랑스까지 모두 훌륭한 무기 시스템이지만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관의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과 미국의 시스템은 도입까지 최소 4년이 걸리죠. 프랑스는 기술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 군수조달국장이 각 제안서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4년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죠. 회의실 끝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한국 K9은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합니다.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18개월 내에 첫 배치가 가능하죠. 그가 K9의 장점을 설명하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유럽 전장에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한 장성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K9은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크랍 자주포는 K9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죠. 제가 직접 그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미국과 독일이 너무 비싸고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거절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한국 무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K9 도입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방어만 하던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과감한 국방 전략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군수조달국장은 도입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입 후 6개월 내에 경계 지역 배치를 완료하고 1년 내에 우리 군의 운용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내 모든 이들이 동의했죠.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조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이길 바랍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에스토니아의 생존 전략이죠. 한국의 K9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탈린의 오래된 성벽처럼 에스토니아는 새로운 방어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국경 지역, 나르바 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5km 떨어진 이곳에서는 러시아 군대의 훈련 소리가 종종 들려왔고 주민들은 그 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죠. 특히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결정 이후 6개월,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부의 초청으로 다시 이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경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K9 배치 이후의 상황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국방부 차량을 타고 나르바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위치한 오래된 카페에서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인 마르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기억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소련 시절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왔어요. 러시아 군대가 국경 너머에서 훈련하는 소리는 우리 일상의 일부였죠. 마르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은 달랐죠. 러시아 군의 훈련 소리가 점점 커졌고 더 자주 들렸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침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나토 회의에서도 자주 논의되었던 문제였고 에스토니아 국민들의 일상적 현실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 한국에서 온 그 큰 포가 우리 지역에 배치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마르타 할머니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죠. 러시아 군대의 훈련 소리가 줄어들었고 때로는 아예 들리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조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제공받은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배치 이후 러시아 측의 군사 활동이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에스토니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마을 광장으로 나와 다른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60대의 은퇴한 교사 토마스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죠. 매일 밤 러시아 전차들이 국경 근처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불안해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군대가 저들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는 K9 자주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진행했고 저는 보조 발표자로 참여했죠. 이 무기 시스템은 단순한 포가 아닙니다.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벽이죠. 이제 에스토니아는 위협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K9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 성능을 증명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쉽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죠. 전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을을 떠나기 전 마르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죠. 너무 감사해요. 매일 밤 러시아 군대 소리에 떨며 잠들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차에 올라 탈린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경 지역의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에스토니아 전체에 퍼져나가길 바랐죠.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의 K9이 에스토니아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동부 전선 전략 회의는 평소보다 더 긴박한 분위기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에 배치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이었죠. 회의장 앞쪽에는 발트해 지역의 전략 지도가 펼쳐진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회의 주요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에스토니아의 국방 전략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준비했고 그 결과를 나토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것이 오늘의 임무였죠. 회의가 시작되자 나토 사무총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국방 전략은 지난 1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 에스토니아는 시간 벌기 전략을 채택했지만 K9 자주포 도입 이후 선제적 방어로 전환되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K9 자주포의 사거리와 기동성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를 넘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경을 넘어 상당 부분의 러시아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에스토니아가 실제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제 러시아 침공 시도 시 국경을 넘기 전에 집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는 방어적 목적이지만 러시아에게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러시아 국경 지역의 군사활동 변화를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K9 배치 이후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국경 근처 전진 기지와 포병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K9의 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죠. 러시아는 이제 공격 전에 더 많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발언권을 얻었죠. 이러한 변화가 러시아의 전반적인 발트해 지역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블리츠크리크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나토가 대응하기 전에 빠르게 발트 국가들을 점령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군이 집결하는 순간부터 타격할 수 있어 러시아에게 큰 부담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에스토니아의 방위력 강화가 나토 동부 전선 전체의 안보를 향상시켰다는 데 동의했죠.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대표들은 자국의 K9 도입 계획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회의 마무리에 나토 사무총장이 결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K9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변혁이었죠. 이제 러시아는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K9이 있는 전선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에스토니아 대표를 만났고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덕분에 우리도 전략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죠. 이제 러시아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새로운 방어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나토 고위층의 주목을 받으면서 저는 나토 북부사령부로 추가 조사를 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모니터와 첨단 장비로 가득 찬 현대적인 공간이었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발트의 연안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K9 배치 1년 반 후 러시아의 움직임에 실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죠. 이 위성 이미지를 보십시오. 정보 분석관이 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K9 배치 전 러시아 서부군관구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상황이죠. 두 이미지를 비교하니 확연한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재배치되었습니다. 과거 국경 15km 지점에 있던 포병 기지가 이제는 60km 이상 물러나 있었죠. K9의 사거리를 고려한 조치였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고 이에 분석관은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죠. K9 첫 배치 직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크게 가속화된 것은 에스토니아 군이 K9 운용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된 6개월 전부터입니다. 저는 나토 내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K9 배치 이후 러시아의 전략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죠. 러시아가 물러난 최초의 전선이 바로 이곳 에스토니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회의실에서 나토 고위 관계자들과 이 현상을 논의했고 영국 대표가 질문했죠.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전술적 조정인지 아니면 더 큰 전략적 재평가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 이상입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전략의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K9 도입으로 에스토니아가 갖게 된 선제적 방어 능력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신속 점령 전략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죠. 슬로바키아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다른 방식으로 공격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는 중요한 질문이었죠. 물론 그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동안 에스토니아와 나토는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정보 담당자가 기밀 해제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러시아 군부 내에서 발트해 전략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스토니아의 K9 도입을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있었죠. 저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의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국가가 강대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한국의 기술이 발트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북부사령관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에스토니아를 향한 군사적 모험을 쉽게 시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했고 그는 진솔하게 말했죠.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입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생존하기 위해 늘 고민해왔죠. K9 도입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에스토니아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물러난 최초의 전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이는 현대 안보 역사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호텔에서 탈린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유럽의 안보 지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죠. 나토 북부사령부에서의 분석 이후 저는 에스토니아 사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런던의 유서 깊은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안보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작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 주목받는 패널이 바로 에스토니아 사례였죠.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표 전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이 특별 게스트로 연설을 시작했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130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군사력만으로는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을 막기 어렵죠. 그러나 지난 2년간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시기에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아니었다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확실한 무기를 선택했죠. 일본의 한 안보 전문가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시스템이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장관은 주저없이 대답했죠. 간단해요. 비용, 기술,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시스템은 우리 예산의 2배 이상 비쌌고 도입까지 최소 4년이 걸리며 프랑스는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K9 도입 이후 러시아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장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나토 국경에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K9이 배치된 에스토니아 국경에서만은 그들이 후퇴했죠. 우리는 이것을 한국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오늘날 에스토니아가 여전히 자유로운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고 첫 슬라이드에는 에스토니아 국경 지역의 전후 비교 사진이 있었습니다. K9 배치 전에는 러시아 군사 활동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배치 후에는 러시아군은 후퇴했고 주민들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나토 내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K9의 전술적 우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신속 기동력과 정확한 타격 능력은 그들의 전통적인 침공 전략을 무력화시켰죠.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에스토니아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의 안보 파트너십이 되었죠. 런던 포럼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에 위치한 육군 포병학교에서 진행되는 에스토니아 장병들의 K9 훈련을 참관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독일 국방부의 지원으로 에스토니아와 한국 사이의 군사 협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첫날, 에스토니아 장병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들 모두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해 자원한 정예 병력이었죠. 한국군 교관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단순히 K9 자주포 조작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교관의 첫 인사는 강렬했고 에스토니아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장비 운용부터 전술적 사고, 상황 판단력까지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졌죠. 밤낮 없이 이어지는 훈련 속에서 에스토니아 장병들은 점차 한국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투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포병 전술은 수십 년간 실전을 대비해 발전해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보다 강한 적을 가정하고 훈련하죠. 이것이 한국 국방의 진정한 힘입니다. 에스토니아 부대장이 제게 말했죠. 훈련 중간에 한국군 장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무기 체계의 DNA에 녹아있죠. 이론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탄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에스토니아 장병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감이 가득했죠. 마지막 날,
종합훈련에서 그들은 한국군 교관들도 놀랄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K9 운용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장병들이 국내 교관이 되어 지식을 전파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전투 철학과 생존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효율성은 훨씬 높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병대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과 전술이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이죠. 에스토니아의 K9 교육 프로그램은 이후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훈련 철학이 유럽의 안보 환경에 성공적으로 이식되는 순간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진정한 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로 돌아온 것은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배치 3주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3년 전 같은 회의실에서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이곳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나토 동부전선 방어 전략 재평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의 간략한 소개 후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아시아에서 개발된 무기가 유럽의 안보 환경에 적합할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죠.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K9 도입 전과 후의 러시아 국경 병력 배치도입니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상당한 전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켰죠. 나토 정보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K9의 사거리와 정확도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최근 3년간 발트해 지역의 안보 지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에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K9이 배치된 에스토니아 국경에서는 76%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의 결과입니다. 회의실 내 참석자들의 눈빛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고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변화가 에스토니아에만 국한된 현상입니까? 아니면 더 넓은 함의가 있습니까?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에스토니아의 경험을 따라 유사한 전략을 채택한 나토 회원국들의 현황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가 K9을 도입했고 루마니아와 체코도 검토 중이죠. 이는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슐츠 박사님의 분석은 우리 연합의 미래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소위 한국식 접근법이 나토 동부전선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죠. 한국의 방위 모델은 수십 년간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생존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고, 이는 인구와 자원이 제한된 나토 동부 회원국들에게 매우 적합한 모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무기는 유럽 전장의 중심이 되었고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용기 있는 결정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죠. 이제 유럽의 안전은 한국 없이는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뤼셀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나토 본부 앞 광장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논쟁이 이제는 나토의 전략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무기 체계의 도입을 넘어 약자가 강자에 맞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럽에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기 도입에 불과해 보였던 결정이 이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죠. 러시아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새로운 방어선이 그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러시아의 군사적 계산마저 바꿔놓은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주권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해답은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70년간 분단의 위기를 견디며 쌓아온 한국의 철학과 기술이 이제 세계 안보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술이 지켜낼 세계의 평화,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의 순간들을 함께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